재능이 없는 일을 억지로 한다는 건요, 굉장히 나로서 못 사는 삶을 말해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재능에 맞는 일을 시작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오늘은 10년간 4,000명 이상의 타인의 재능을 찾아주면서 깨달은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은요, 각자 타고난 능력을 말합니다. 치타가 단거리를 잘 뛰듯이요,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각자의 타고난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재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재능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관심 있는 재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재능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한 가지 영역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로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에 대한 모든 기준 자체가 공부로 평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 왔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공부라는 하나의 잣대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찾는 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타고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요리에 재능이 있어도요,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연구에 재능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역시요, 과거에는 공부 이외에 어떠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재능 있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괴로워했죠.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공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능을 찾지 못해서 불행이 시작된 것은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안정적인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했지만요, 저는 사무적인 일에 대한 능력이 없었고요, 그 일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재능이 없는 일을 억지로 한다는 건요, 굉장히 나로서 못 사는 삶을 말해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재능에 맞는 일을 시작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지방의 5평짜리 사무실에서요, 지금은 서울에서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건요, 바로 제가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했던 방법을 3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요, 칭찬 들었던 행동을 한번 적어보기예요. 그럴 때 숨겨진 재능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해요. 특히나 어릴 때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주변에서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요,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어렸을 때 뭐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했던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남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자신이 선망하거나 존경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점을 존경하게 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습을 실제로 이루어낸 분들의 발자취잖아요. 그 발자취를 내가 보면 여러분들의 방향의 힌트가 되어줄 거예요. 위대한 모든 인물들한테는요,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진 스승님이 있었다고 해요. 당신이 바라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 보기예요. 서점에 가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들의 책이 많이 있어요. 이때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이 가는 것,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끄는 곳으로 한번 가서 수천 권의 책들 중에서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그 책을
선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장을 읽고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원하는지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선택해 보면서 탑 5의 책을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탑 5의 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들을 통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재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더라도요, 꽃 피우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간혹 재능에 맞는 일을 하다가도요, 정책이나 슬럼프로 인해서 자신의 방향성에 혼란이 온 분들을 저는 보곤 하거든요. 확신을 차서 시작을 했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해서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크나큰 오해예요. 재능이 꼭 같은 속도로 같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꽃이 각자 피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이 피어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재능을 잘 가꾸어 가신다면요, 언젠가는 더 큰 결실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기를 언제나 응원드립니다.